이 문제를 통해서 배워갈 게 정말 많아. 우선 일단은 A, B, C가 다 미지수라서 얘네를 각각 다 구하기 위해서 가나 다조건 3개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는 쌤 생각에는 주기부터 보는 게 제일 편하긴 하거든. 왜냐면 A랑 C의 값이 주기에 영향을 안 미치지. 그치? 무조건 X의 개수인 B만 주기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나조건 같은 게 먼저 눈에 띄는 게 좀 편할 거야. 물론 뭐 대체로 문제들이 근데 뭐 얘는 그냥 뭐 여기 자작 문제잖아. 우리가 평가원거나 뭐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가나다 순서로 푸는 게 보편적으로 좀 편하긴 한데 쌤은 삼각함수에서는 무조건 주기성부터 먼저 보는 편이라서 그게 훨씬 더 빨리 풀리더라고. 그래서 쌤은 요 나조건부터 먼저 봐보면 자, 이 녀석의 주기와 같다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얘가 만약에 절대값이 없었다면 B가 그냥 4가 될 텐데 우리가 sin x의 주기는 2파이고 절대값 sin x의 주기는 파이였잖아? 반띵해서 그치? 그러니까 sin bx의 주기는 원래 절대값 b분의 2파인데 b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절대값 sin bx는요 b분의 파이가 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녀석이 이 녀석의 주기는 지금 2파이를 4로 나눈 거니까 2분의 파이가 주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b의 값이 2로 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왜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요 A랑 C가 있을 때랑 없을 때가 주기에 뭐 영향을 안 받는다고 쌤이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절대값을 씌우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내가 이 녀석을 A배만큼 해주고 C만큼 Y축 방향으로 올린다 한들 저 그래프가 반복되는 경향성이 안 변할 거기 때문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 주기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요 A배만큼 늘렸대. 근데 A가 음수다 보니까 이 녀석이 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위쪽으로 올려주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X축이 갑자기 Y는 C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에서 여기는 이제 여기 값이 C 플러스 A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녀석이 최소값이고 C의 값이 최대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n-스몰 m이 3인 거를 바탕으로 A 값이 마이너스 3인 거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절편이 5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0,5에서 시작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C가 5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5, 2, 마 3 다 더하게 되면 4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너네 때는 정말 모르겠어. 이게 3년 뒤에 수능을 보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잘 나오지는 않는 추세라 너네가 이제 고2 내신 대비 때 들어가면 뭐 이거와 관련된 기출문제가 어려운 게 많이 없을 거야. 다행히도. 그 정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봐보자. 여기 쌤 진도 오늘의 목표 다 나가기. 아, 일단 여기까지는 다 나가기. 여기까지는 할만하잖아요. 문제 별로 없을걸? 필수 예제 별로 없어요. 10문제밖에 안 돼요. 근데 개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천천히 풀면서 적용하면서 다 풀어보면서 그러고 갈 테니까 여기는 진짜 집중 잘해야 돼. 근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사실 우리가 여태 한 얘기랑 그렇게 막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 개인적으로는.
너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내용을 통째로 한번 여기부터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내가 내 방식대로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따라오세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각변환에 대해서 배울 거야. 얘를 우리 때는 그래프를 배우기 전에 가르쳤었거든. 근데 지금 너네는 그래프를 배우고 나서 여기를 가르치더라고. 교과서가 살짝 바뀐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게 오히려 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여기를 설명을 할 때는 그래프 개형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진 못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프 개형을 아니까 더 잘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나는 일단 그래프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봐. 우리가 막 이렇게 있었을 때 반지름 길이 r이라고 하면 잘 봐봐. 쌤이 여기를 x, y라고 했어. 그리고 이 x축이랑 OP 동경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불러. 이때 세타 그냥 라디안으로 할게. 그냥 몇 분의 몇 파이 이런 식으로. 그때 우리가 x가 r 코사인 세타고 y가 r 사인 세타로 나타내진다는 거는 이제 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죠? 삼각함수의 정의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사분면별로 우리가 양수인 것만 써놓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인, 그 다음에 여기는 탄젠트,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지. 쌤이 이거를 다시 한번 왜 써주는 거냐면 당연히 너네가 삼각함수 정의를 바탕으로 그 부호 관계는 당연히 알 수 있어야 돼. 그치? 코사인은 x좌표고 사인은 y좌표라고 기억을 빡 해둔 다음에 우리가 사분면별로 이제 각도의 부호를 체크를 하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쌤이 중요한 기준축들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요 y축의 양의 방향 있잖아. 여기를 쌤이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x는 2분의 파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요 x축의 음수 쪽을 잠깐만 세타라고 붙일게. 세타는 파이축이라고 한번 네이밍을 해볼게. 그냥 세타가 파이일 때 우리가 저쪽으로 p가 와가지고 그냥 저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쪽은 세타가 2분의 3파이일 때입니다. 괜찮지? 직관적으로. 그리고 여기 x축의 양의 방향은 세타가 2파이일 때 가능하겠죠. 이렇게 4개가 기준이고 우리가 이제 어떠한 장난질을 칠 거냐면 잘 봐봐. 사인 파이 마이너스 x,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x를 각각 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나타내 볼 거고 뭔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요 녀석들의 x쪽이 이제 다 플러스로 바뀌었을 때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준축이 파이가 아니라 2파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쪽이 다 2파이 마이너스 x일 때의 각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2파이 플러스 x일 때 쌤이 각각 다 구해 볼 거야.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우리가 부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될 텐데 잘 봐봐. 일단 파이 마이너스 x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냐면 x가 뭐든지 간에 상관이 없거든요. 뭐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데 쌤이 여기를 잘 봐. 동경이 이 파이로부터 살짝 작아진 녀석을 파이 마이너스 x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쌤이 여기를 다 세타로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 축은 그냥 없애고 요 세타 각을 그냥 x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괜찮지?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서 냅다 그냥 삼각 함수만 적고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쌤이 여기를 다 기준축을 x로 바꿨어. 여기 각이 x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 초록 색깔 동경을 볼래? 초록 색깔은 파이보다 살짝 작은 녀석이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저 파이 마이너스 x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2, 4분면의 각 이렇게 부를 겁니다. 괜찮니? 이때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사인만 양수고 코사인이랑 탄젠트 둘 다 음수였지. x좌표가 음수고 사인은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그냥 사인 x가 되지만 이쪽은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탄젠트 x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있잖아. x가 아무 각도나 돼도 저게 다 성립해. 막 결국에는 되게 돼 있거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쌤이 이 공식을 설명할 때는 그냥 x가 그냥 예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 x 자체가 저기 x 자체가 막 3, 4분면의 각일 수도 있잖아. 그때도 똑같이 성립해. 아주 좋은 질문이야. 쌤이 그건 이따가 보여줄게. 일단 지금 여기까지는 받아들일만 하죠, 충분히.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 플러스 x 각을 볼 거야. 파이 플러스 x 각은 3, 4분면의 각인 거 혹시 보이니? 그죠? 동경선이 여기 이렇게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파이 플러스 x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3, 4분면의 각이에요. 좀 더 뛸걸요. 3, 4분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 4분면에서는 사인이랑 코사인이 음수였고 탄젠트만 양수였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여기가 탄젠트 x로 나오게 되고 여기는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사인 x랑 마이너스 코사인 x로 풀어주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녀석은 4, 4분면이야. 2파이에서 x를 뺐으니까 마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x가 2파이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그냥 각도가 2파이 마이너스 x 선에서는 이 녀석이 4, 4분면이니까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였어. 그래서 이 녀석이 코사인 x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사인 x, 이쪽은 마이너스 탄젠트 x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 위쪽은요. 그냥 2파이 플러스 x야. 그치? 그리고 얘는 그냥 1, 4분면의 각이니까 그냥 싹 다 양수인 거 보이니? 그래서 얘는 1, 4분면이기 때문에 1, 4분면 각이라서 여기가 다 그냥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이게 단순하게 쌤이 저 x가 그냥 예각일 때를 예시로 든 건데 이게 둔각일 때도 똑같이 요 부호 관계가 성립을 하게 돼. 그래 x가 잘 봐. 지금 쌤이 x가 1, 4분면일 때로 해봤잖아. 그치? 예각. 근데 둔각일 때, 즉 2, 4분면의 각일 때도 그렇고 3, 4분면, 4, 4분면일 때도 다 똑같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만약에 3분의 2파이야. 눈 감기지 마라. 나 너만 보고 있다 지금 오늘. x가 3분의 2파이일 때는 어떻게 될까? 저따가 한번 넣어봐. 첫 번째 거에다가. x가 3분의 2파이야. 그러면 저 왼쪽에는 이쪽은 이제 사인 3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는 사인 3분의 2파이지. 그러니까 똑같잖아. 이게 왜 똑같냐면 둘 다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 잘 봐. 3분의 파이는 60도잖아. 그리고 3분의 2파이는 120도라서 이쪽이 60도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y 값이 서로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근데 사인은 우리가 y 값이었기 때문에 사인 3분의 파이랑 사인 3분의 2파이가 똑같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에다가 내가 3분의 2파이를 넣어봤어. 그러면 왼쪽은 그냥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리고 우변은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 자체가 그냥 저기 양수 쪽에 찍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요 지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음수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양수가 되기 때문에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저 마이너스를 어디로 넘겨주냐 안 넘겨주냐 그렇게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뭐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x가 뭐든지 간에 지금 예를 들어서 x가 이제 또 3, 4분면이야. 그렇게 대입을 해도 아예 다 똑같이 나와. 4, 4분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 상태로 외워 놓으면 얘는 그냥 이대로만 활용을 하시면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x가 그냥 예각일 대로 외워 놓는 거야. 이 공식을. 근데 여기서는 x가 뭐든지 간에 전혀 상관이 없거든.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녀석을 간단히 하라 그러는데 세타가 뭐 3, 4분면이래. 그 애들이 막 이런단 말이야 괜히. 이거 그냥 공식대로 그냥 코사인 세타 쓰면 되는 건데 애들이 어떻게 쓰냐면 막 이 녀석을 막 생각을 해. 막 2파이에서 3, 4분면인 녀석을 빼면 몇 4분면이지? 대충 둔각이니까 2, 4분면 각도겠는데 막 이러면서 좀 막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 2, 4분면이면 이제 코사인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답을 이상하게 써. 이게 근데 실제로 성립이 안 되거든. 너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3분의 4파이 같은 거 넣어봐. 3분의 4파이가 3, 4분면 각이잖아? 그지? 3분의 4파이를 넣으면 좌변은 3분의 2파이가 되고요. 우변은 그냥 코사인 3분의 4파이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둘 다 음수인데 2, 3분면 3, 4분면 각인데 그러니까 그냥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야. 잘 봐. 세타가 3분의 4파이야. 그러면 이제 좌변은 코사인 3분의 6파이 빼기 3분의 4파이니까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우변은 그냥 코사인 3분의 4파이잖아. 그러면 각도가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인데 그 두 녀석은 다 각각 2, 4분면, 3, 4분면 각도인 거 보여? 근데 우리가 코사인에서는 2, 4분면도 음수, 3, 4분면도 음수였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냥 다 음수값으로 똑같게 나온다고. 내가 지금 이 공식은 세타가 예각의 대로 외워놨지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성립하게끔 공식이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로 외우기만 하면 돼. 이해됐니? 자면 안 된다 그랬어. 수업만 하면 귀신같이 자버리네 그냥. 외워야 돼.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방금 쌤이 알려준 대로 그냥 x가 예각이든 둔각이든 3, 4분면, 4, 4분면 다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예각으로 생각하고 요대로만 싹 다 외워놓으면 우리가 나머지는 싹 다 그냥 똑같이 적용을 시키면 되니까 지금 이 녀석을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빨리 외워. 졸지 말고. 2파이 플러스 x는 그냥 1, 4분면이니까 싹 다 양수라서 굳이 쌤이 여기 지금 한 번에 외울 때 그냥 얘까지 뭐 같이 외우면 좋은데 일단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파이 마이너스 x는 2, 4분면의 각이니까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라서 코사인 탄젠트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상태로 나오게 되고. 외웠어? 외웠어? 확실해? 조느라 안 외운 거 아니지? 야, 이따가 시험 볼 거야. 넘어가고. 자, 이제 좀 중요한 거 배워요. 잘 봐. 이번에는
방금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요 파이랑 2파이 기준으로 뿔마 x를 계산한 거야. 그치? 근데 쌤이 축을 요 x는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에도 표시를 해놨잖아. 저 녀석일 때 동경이 어떤 식으로 될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게 뭔 말이냐? 쌤이 이제 지금부터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렇게 값을 구하고 싶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를 붙인 것까지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2분의 파이가 아니라 2분의 3파이까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고 싶고 이제 이 녀석이 플러스일 때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3번, 여기 2번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긴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이렇게 네 가지도 한번 다 같이 해볼 거야. 잘 들어야 돼. 2분의 파이보다 살짝 작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가 x가 되는 거 보이니? 보여 안 보여? 하지 말라 그랬다 진짜. 이제 슬슬 따뜻해지나 봐. 자는 거 보니까. 저기가 x야.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진짜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요 점이 p잖아.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x, 사인 x라고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 각이 x라서 그래. 그치? 근데 이제는 요 각이 x로 바뀐 거야. 재은아, 요 각이 x로 바뀐 거야. 좀 살려주세요. 줄리면 혼자 이걸로 마사지를 할래? 이걸로 이렇게 칠래? 내가 때릴 수는 없으니까. 그쵸? 2분의 파이에서.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저 각이 x인 거야. 여기가 2분의 파이 x니까. 파이 마이너스 x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원래 삼각함수의 정의대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이 r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r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 혹시 보이니? 왜냐면 요 x축이랑 근데 내가 x는 안 쓸게. 왜냐면 지금 각도에서 x를 쓰고 있으니까 요 축이랑 우리가 동경 OP랑 이루고 있는 각도가 저기에 들어가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P의 좌표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여기까지 한번 이해해봐. 괜찮잖아. 정의로 쓸 때. 근데 봐봐. 잘 봐야 돼. 쌤이 이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요.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잘 봐봐. 동경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여기 각도가 이제 다시 x가 되겠지. 그렇지? 그냥 축을 대칭 이동 시킨 거야. 그럼 이때 봐봐. 저 검은 점이 이쪽으로 대칭 이동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점은 쌤이 P'이라고 할게. 얘의 점은요. 이 두 개의 위치가 바뀌니까 얘가 X좌표가 되고 이 녀석이 Y좌표가 되는 거 혹시 보여요? 괜찮니? Y는 X 대칭 이동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쌤이 저 동경도 대칭 이동이 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 P'은 있잖아. 우리가 OP'은 저 기준 시초선부터 각도가 X만큼으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R 코사인 X, R 사인 X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원리야 원리.
이렇게 바뀐 거야. 하지 말라고. 안 보여? 이해됐어? 이해된 거야? 안 된 거야? 졸면 이해가 안 돼요. 잘 봐. 자, 제발 들어줘. 첫 번째 내가 이걸 뭘 쓴 거냐면 여기가 각도가 x도니까 여기 동경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도지.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점 P를 이렇게 쓴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어요. 그럼 이제 요 P가 P'으로 오고 그럼 이 P'의 좌표는 요 두 개의 위치가 바뀐 녀석이 되겠지. y는 x에 대칭 이동한 거니까. 그 다음에 잘 봐. 내가 이 동경선도 y는 x에 대해서 똑같이 대칭 이동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시초선이랑 요 OP'이랑 이루는 각도가 x가 되는 것도 이해가 돼?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삼각함수 정의를 쓴 거야. 이해됐어?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코사인 x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사인 x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이해된 거 맞아?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하게 되냐면 요 2분의 홀수 파이가 오잖아? 그러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꾸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야 돼. 이런 식으로 암기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봐봐. 사인 파이 마이너스 x는 그냥 사인 x였잖아. 걔가 그냥 각도가 2, 4분면이었을 때 뭐 그렇게 됐었던 거 기억나지?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되고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되고가 이제 암기가 돼야 돼. 얘는 1, 4분면에서 쌤이 이렇게 증명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까지는 일단 외우고 가보자.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뭐가 되냐면 코사인 x가 되고 여기가 사인 x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탄젠트 x분의 1이 됩니다. 역수야. 왜냐면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는 얘분의 얘잖아. 그러니까 얘분의 얘잖아. 그러니까 코사인의 역수가 돼서 그런 거야. 아 미안해. 탄젠트의 역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돼 안 돼? 그럼 이제 여기서 공식을 확장을 시켜 나갈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머릿속에 이걸 넣어봐. 2분의 홀수 파이일 때는 우리가 y는 x나 그 다음에 이제 2, 4분면이나 이쪽으로 가면 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사인이랑 코사인이 서로 바뀌고 코사인이랑 사인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 다음에 요 4분면의 부호에 맞춰서 앞에 부호만 잘 써주면 돼. 그래서 어려워져. 잘 들어야 된다. 진짜 졸면 큰일 나. 이거 쌤이 원리를 오늘밖에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쌤이 여기를 설명을 해보면 잘 봐야 돼. 진짜 잘 봐야 돼. 얘는 지금 각도 몇 사분면의 각도죠? 2, 4분면이라고 그냥 얘기해 편하게. 그치?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고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음수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렇게 써놔. 이 정도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쌤이 각도는 다 x로 바뀌는데 2분의 홀수 파이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역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탄젠트 x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자, 내가 한 순서를 잘 생각해야 돼. 얘네의 4분면의 각을 보고
요 녀석들의 부호를 여기에다가 먼저 써줬어.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2분의 홀수 파이 모시기이기 때문에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역수가 됐어. 그 다음에 각도는 그냥 여기 있는 x를 다 갖다 써주는 거야.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이 녀석이 요 녀석이 각각 되는 게 공식화로 암기가 됩니다. 외워졌어? 같이 이해하면서 암기하면서 그러고 와야 돼.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봐봐. 2분의 3파이는 우리가 요 y축 아래쪽이었었지. 저희가 잘 들어야 된다니까. 이거 봐봐. 2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x면 요 3, 4분면이겠네? 3, 4분면이면 탄젠트만 양수고 사인, 코사인 다 음수인 거 기억나 안 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마 뿔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거야. 얘는 요 앞에 얘네의 부호를 따라간다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2분의 홀수 파이이기 때문에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역수로 바뀌게 되고 그냥 x만 갖다 써주시면 이런 식으로 변형 공식이 탄생을 하게 돼요. 외웠어? 외우면서 따라와야 돼. 이해하면서 외워야 돼. 그 다음에 4, 4분면일 때는 코사인만 양수고 사인, 탄젠트 다 음수니까 이렇게 붙여주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역수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방금 쌤이 가르쳐준 공식 4가지 플러스 여기에서도 4가지 이게 다 암기가 돼야 돼. 지금 빨리 암기해. 암기하고 이해하고 외우고 쌤한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빨리 책 보고 쌤 설명 쌤 푼다. 잘 들어야 돼. 우리가 방금 배운 공식 꼴로 모양을 다 바꿀 거야. 다 바꿀 거야. 잘 봐봐. 탄젠트 4분의 5파이는 탄젠트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꼴 나오는 거 혹시 보이니? 그 다음에 음의 각은 너가 싫어해야 돼. 그래서 적절하게 그 짝수 파이만큼 더해줘서 양의 각으로 바꿔주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얘는 지금 그냥 였다가 내가 6파이를 더해줘. 6파이를 더하면 그냥 코사인 3분의 2파이 나오는 거 보이니? 괜찮아? 그러면 코사인 3분의 2파이는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지 않아? 그 다음에 요 2분의 9파이는 4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2파이는 더하고 빼고 자유로우니까 얘는 그냥 4파이를 빼버리게 되면 그냥 사인 2분의 파이 나오는 거 보이니?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식 적용시켜서 계산만 해주면 돼. 그러면 탄젠트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는 어떻게 변형이 될까요? 1번 탄젠트 4분의 파이, 2번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 3번 탄젠트 4분의 파이분의 1. 어떻게 변형이 될 것 같아? 안 외워졌어? 저거 어떻게 변형이 될 것 같아? 탄젠트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는 어떻게 변형이 될까요? 1번 탄젠트 4분의 파이, 2번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 3번 탄젠트 4분의 파이분의 1. 이씨 x가 4분의 파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탄젠트 4분의 파이 되는 거야. 저런 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는 3, 4분면이잖아.
3, 4분면에서 탄젠트 양수니까 그냥 탄젠트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어떻게 변형이 될까요? 1번 코사인 3분의 파이, 2번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 그치? 2, 4분면이니까 코사인은 음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되니까 앞에 플러스가 있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코사인 3분의 파이로 바뀌게 되는 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는 그대로 적어줘. 그럼 이제 얘네 값들만 각각 다 구해주면 되겠지? 코사인 4분의 파이 얼마야? 45도야. 4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탄젠트 4분의 파이. 맞아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요? 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일까? 맞죠. 90도니까 1로 마무리를 지어서 이 녀석은 2분의 5로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야. 할만하니? 천천히 쌤이랑 공식 같이 적용시켜 보면서 문제 풀자. 이제부터 공식을 모르면 못 풀어.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얘는 무조건 공식을 활용해서 풀어야 되니까 잘 봐봐요. 자, 1번 먼저 볼게. 잘 봐. 분모부터 볼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야? 그냥 코사인 세타일까 아니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일까? 그 다음에 얘는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의 제곱이야.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야? 응? 역수.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해돼? 정확히는 마이너스입니다. 보이니?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2, 4분면에 각이잖아. 근데 얘는 2분의 홀수니까 그 전에 일단 이 녀석 자체가 2, 4분면의 각이니까 탄젠트는 2, 4분면에서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홀수 플러스 세타 꼴일 때는 쌤이 역수로 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탄젠트 세타분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쌤 여기 설명했어? 여기 나와 있어요. 처음에 좀 잘 안 외워져. 그러니까 차근차근. 가뜩이나 안 외워지는데. 졸고. 쌤도 어떻게 외워졌는지 모르겠어. 나도 어릴 때 저거 외우기 되게 싫어했었던 걸로 기억을 했거든. 좀 헷갈리고. 설명도 되게 부실했었단 말이야. 사실 지금도 개념 원리가 설명이 그렇게 자세한 건 아니야.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봐봐. 그렇게 자세하지 않거든. 그래서 쌤이 일부러 자세하게 해준 건데 잤잖아. 그러니까 이거 잘 보면서 복습을 해야 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떻게 변형될까요? 음. 맞습니다. 이 녀석이 4, 4분면의 각도이기 때문에 사인은 4, 4분면에서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2분의 홀수 파이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세타만 붙이면 돼. 재현아, 쌤이 여기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방금 쌤이 얘기한 순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러면 안 돼. 2분의 홀수파이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 그러고 나서 4, 4분면의 각도니까 코사인은 양수니까 플러스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뭔 차이인지 혹시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요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가 4, 4분면이야. 근데 사인은 4, 4분면에서 양수지. 아 미안해 음수지. 그러니까 그걸 마이너스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2분의 홀수파이에서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붙여야 돼. 만약에 방금 얘기한 거를 먼저 하고 부호를 나중에 따지면 사인이니까 코사인으로 바꾸고 4, 4분면이니까 코사인은 4, 4분면에서 양수가 되면 앞에가 플러스로 나오니까 아예 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쌤이 얘기한 대로 요 자체에서 사인의 4분면에서 부호를 먼저 앞에다가 적어주고 사인을 코사인으로 코사인을 사인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게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야. 쌤 지금 고3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고3 애들 중에서도 지금도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2분의 홀수파일 때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4분면의 각도 보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먼저 적는다가 무조건 1순위가 돼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역수로 변형을 시켜주면 딱 되더라고. 이게 깡패야. 이게 진짜 제일 잘 풀리는 방법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됐어요. 괜찮지? 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뭘까? 타라고 하면 틀려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몇 사분면이야? 2, 4분면에서 사인의 부호 뭐야? 그러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겠다. 아 혹시 뭐 다른 거 얘기한 거야? 아 위에 거 얘기했어? 우리의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었어요? 얘는 이제 3, 4분면의 각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여줘야 돼. 그치?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었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에서 갑자기 김이 확 빠져버리네. 그래요. 머쓱하고요. 여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제 무조건 4분면만 보면 돼. 야, 이것도 그냥 진짜 내가 만든 거야. 이게 이런 표현하면 되게 웃긴데 당연히 그래프로 그리거나 이러면 이제 당연히 논리적으로 다 증명이 되지. 이것도 그냥 다 삼각함수 그래프 그려서 다 증명할 수 있어. 개념원리 그렇게 했잖아. 근데 그렇게 학생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고 외우려고 하면 이게 암기가 아예 안 되더라고 애들이. 그 쌤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 여기 파트 가르칠 때 이거 어떻게 가르치는 게 애들이 제일 효율적으로 적용을 시킬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4분면의 각을 그냥 보게 하면 되더라고. 내가 혹시 몰라서 있잖아. 사실 나도 어릴 때 이렇게 안 했었거든. 어릴 때 그냥 뭐 기세로 공식 외우고 그냥 사실 삼각하면서 그래프로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쌤이 가르치는 입장이 됐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쌤도 당연히 삼각하면서 그래프로 가르쳤어 공식을. 근데 애들이 더럽게 이해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활용을 잘 못해. 그래서 나도 이제 쌤이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처럼 이 녀석이 지금 Y축 요 음수 쪽인데 그냥 빼기 모시기를 했으니까 3, 4분면이겠지. 그러니까 3, 4분면에서는 사인의 부호가 음수니까 이렇게 따지는 게 진짜 제일 빠르더라고. 그리고 재은이 너가 아까 이 세타가 만약에 뭐 둔각이거나 뭐 다른 각도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잖아. 나도 혹시나 해서 다 확인해 봤어. 근데 다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믿고 써도 돼. 내가 했어. 너 대신 내가 해줬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도 궁금할 수 있거든? 충분히?
그래서 쌤 제자 중에도 한 2년 전인가? 내가 걔 고2였는데 이거 설명을 해주니까 개 신기하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대. 그러면서 자기가 막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그 얘 만약에 막 210도 이런 거면 어떻게 해요? 다 똑같다니까? 내가 얘기를 해줘도 그게 와닿지 않는데, 아니, 그럴 수 있지. 이게 직관적으로 좀 이상하잖아. 그치? 얘가 지금 3, 4분면 여기인데, 그러니까 3, 4분면, 4, 4분면 사이에 딱 있는 270도에다가 막 210도 이런 거 빼. 그럼 막 이게 3, 4분면 각도가 아니라 1, 4분면 각도가 되니까 막 혼란스럽잖아. 그거 한번 해보라고. 집에서. 다 똑같게 나와. 귀신같이. 왜 그러냐면 이 나온 값의 각도가 바뀌잖아. 그 부호가 막 서로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똑같아지더라고. 어. 그래 나도 이렇게 해놓고 좀 신기하긴 했어. 어릴 때는 그냥 단순히 그래프로만 그냥 쌤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계산하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그냥 겁나 빠른 방법을 하나 만든 거잖아. 애들 가르칠 때 편하라고. 잘 없어 진짜 이 설명이. 근데 만들어 놓고 뭔가 증명을 하니까 다 되대. 그러니까 애들한테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얘는 심심하면 집에서 해보세요. 나 애들한테 적극 권장하거든. 나도 열심히 해봤어. 이 공식 다 적어두고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일 때 x가 그때 다 해봤는데 진짜 다 똑같이 나오더라. 부호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가 있었지. 그리고 사실 그거를 그래프적으로 이해하면 더 편하거든. 근데 결국에 내가 그 과정들을 다 그래프로 설명을 해버리면 그냥 사실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또 이유가 없잖아. 그냥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삼각함수 그래프로 그리지. 그래서 쌤이 고안해낸 게 요 각도의 사분면을 보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판단하고 그렇게 적으라는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시켜. 쌤 믿고 해도 돼. 자, 사인은 2, 4분면 각도에서 양수니까 여기 플러스로 적어주고 2분의 홀수 파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세타 적어주면 됨.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괜찮지? 그 다음 뭐 뒤에는 그냥 코사인 제곱 세타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네. 그럼 자, 여기 쌤이 계산한다. 잘 봐. 약분. 괜찮죠? 그러면 이 녀석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근데 저거 역수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그냥 이 녀석 자체가 탄젠트 세타의 제곱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서도 약분.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입니다. 괜찮아요? 자, 여기서도 이거를 써먹어야 돼요. 우리 삼각함수 공식 있잖아?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되지? 그럼 이거 쌤이 통분 한번 해볼게.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되니? 근데 이 값이 얼마일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예요. 그치? 보이지? 그러니까 약분돼 가지고 정답이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첫 번째 요 각변환 하는 거 잘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공식들 이런 짜잘한 공식들 써먹어 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 바꿔낼 수 있어야 돼. 좋아요. 412번, 413번 다 풀고 갈게. 잘 봐, 뭔가 되게 괴상망측하게 생겼잖아. 근데 얘는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냐면 요 녀석 이용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지금 사인 제곱만 있고 코사인 제곱은 안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각변환 공식을 배우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짬뽕해서 우리가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 모양을 겁나게 많이 만들어 줄 예정. 괜찮니? 이해돼? 응? 그러면
잘 봐봐. 이게 이렇게 똑같아지잖아. 자, 쌤이 지금부터 외우기 편하게 알려줄게. 사인이랑 코사인이 각도를 합쳐서 2분의 파이가 나오면 값이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사인 30도랑 코사인 60도가 2분의 1로 똑같은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사인 60도랑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으로 또 똑같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각도를 바탕으로 내가 코사인 값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지? 응. 그러면 쌤이 이제 여기서 어떠한 짓을 하고 싶냐? 이 사인 89도의 제곱을 보고 사인 89도는 코사인 1도니까 코사인 1도의 제곱으로 바뀌게 되겠지. 그지?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각이 합쳐져서 90도가 될 때 서로 같아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쌤이 여기서 잘 봐. 사인 제곱 1도, 사인 제곱 2도 쭉쭉쭉. 자, 사인 제곱 45도까지 왔어. 그 다음에 사인 제곱 46도로 왔거든? 근데 이제 이 녀석이 갑자기 코사인 제곱의 44도로 바뀌게 되는 거지. 괜찮아? 그 다음에 쭉쭉쭉 사인 제곱 89도까지 왔을 때 이 녀석이 이제 아까 쌤이 써줬던 코사인 제곱 1도잖아? 코사인 1도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봐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사인 90도의 제곱 이렇게 덩그러니 혼자 있는 느낌인 거야. 근데 얘는 어차피 그냥 1이니까 그냥 혼자서 구할 수 있으니까 냅둬. 근데 이제 우리가 1도, 2도 이런 거 모르잖아. 근데 몰라도 괜찮다. 왜 그러냐면 요쪽에 있는 라인에서 나온 코사인 1도의 제곱부터 코사인 44도의 제곱이 이제 다 요 아래쪽으로 오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 녀석들을 싹 다 더하면 우리가 지금 요 뒤에서 나온 값들이 내가 이제 앞에다가 좀 이렇게 이쁘게 적어주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겠지, 그치? 그럼 이제 얘네를 싹 다 더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더했을 때 1 나오고 1 나오고 쭉쭉쭉 여기 44도까지 더했을 때 1이 나오고 잠깐만 이거 조금만 더 이쁘게 적어볼게. 여기에서 자 사인 44도의 제곱이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이렇게까지 더했을 때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45도는 2분의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얘도 독자적으로 그냥 구할 수 있어. 특수각이라서. 그치? 그러니까 봐봐. 여기 있는 녀석들이 싹 다 지금 1로 온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1도의 제곱부터 사인 44도의 제곱까지는 싹 다 지금 1 더하기 1 더하기 쭉쭉쭉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저 주황 색깔 계산하면 2분의 1이고 요 뒤에 사인 90도 계산하면 1이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2분의 1 하고 여기 1이 44개 정도 나오지 않았겠니? 1도부터 44도까지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게 되면 얼마야? 2분의 45 더하기 1이니까 91 정도 나오나? 맞지? 그러니까 45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할만해? 숙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 최소는 그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 최대 최소 배웠을 때랑 풀이 방법이 아예 똑같아요. 첫 번째 그냥 치환해가지고 막 문제 푸는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이차함수가 나와.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사인이랑 코사인은요. 최대값이 1이고 뭐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정의역의 범위가 생기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겠지. 이차함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대체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상황이면 그냥 삼각함수 그래프 개용해서 최대 최소를 파악해서 풀어도 돼요. 그래서 얘는 치환을 하냐 아니면 그냥 푸냐의 싸움인데
내가 그거는 다 설명을 해주면서 풀어볼게. 잘 들어봐. 잘 봐. 또 여기서 각변화를 때려야 돼. x-2분의 파이가 나왔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편하잖아. 그치? 그럼 봐봐. 내가 이 각도에다가 멋대로 마이너스를 씌워주게 되면 모양이 참 예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용해야 되는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봐. 코사인 마이너스 x는요, 코사인 x랑 똑같다를 이용해야 돼. 얘는 이제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 성질이 성립을 하게 되니까,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저기를 편의상 x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코사인 마이너스 네모는 그냥 코사인 네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이 네모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랑 똑같아.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응.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잘 봐. 얘는 뭐야? 간단하게 바꾸면 사인 x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랑 계산을 잘 해주게 되면 1번의 경우에는 이 사인 x에서 사인 x를 빼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인 x에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봐봐, 이렇게 풀어도 돼. 이게 그냥 그래프 보이죠? 사인 x가 1이랑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했는데 4만큼 위로 올린대. 그러면 3이랑 5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최소 3이고 최대 5 이런 식으로 풀어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푸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 그냥 t로 치환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된다면 이제 우리가 sin x를 t로 치환했을 때 이 t의 범위가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까지 이거 적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함수를 굳이 t 플러스 4라는 직선으로 바꾼 다음에 막 이렇게 푸는 거야. 좀 그렇잖아. 그치? 이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여기가 이제 3부터 5까지일 거 아니야? 1차 함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여기서도 3에서 5 사이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풀래? 아니면 아까 그냥 사인 그래프로 풀래? 무조건 사인 그래프로 푸는 게 맞아. 이렇게 이쁘게 나왔을 때는. 넘어가고. 그냥 2번. 얘도 있잖아. 잘 봐. 자, 내가 두 가지 풀이로 풀어줄 테니까 뭐가 편한지 너가 판단해보고 한번 접근을 해봐. sin x를 t로 치환했다면 t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가 뭘로 바뀌냐면 절대값 t-1에 마이너스 2야. 단 이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그러면 얘가 1차 함수인데 얘가 v자를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2입니다. 그쵸? 이거 이해되니? 절대값 우리 함수가 y는 절대값 t가 있으면 얘는 0,0이 꼭지점이었잖아. 근데 이 녀석을 xt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내린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y는 절대값 t-1에 마이너스 2가 그냥 이렇게 그려져. 내가 그냥 x축 y축은 안 그린 거야. 이해되니?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주어진 정의역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네요. 그쵸?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 0이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은 0,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돼. 괜찮니 이거? 근데 두 번째 풀이 잘 봐. 그냥 그래프로 해석해. 잘 봐. 내가 멋대로 sin x를 한 칸 내렸어. 그럼 이제 이 안에 있는 알맹이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꿀렁꿀렁 하고 있지 않겠니? 느껴져요? 그 녀석을 절대값을 씌웠어.
그러면 0에서 2까지 꿀렁꿀렁하는 녀석으로 바뀌지 않아? 걔를 아래로 두 칸 내렸어. 그러면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꿀렁꿀렁하는 사인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걸 보고 그냥 최대값 0, 최소값 마이너스 2 적어도 정답이 똑같아요. 이게 뭔 얘기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자, 사인 그래프가 내가 그냥 한 주기만 그릴게. 이런 식으로 생겼지. 1이랑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가 얘를 아래쪽으로 한 칸 내렸어. 그지?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이제 이 절대값 씌운 것까지가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거 혹시 납득돼?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내가 이 녀석을 아래쪽으로 두 칸을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 혹시 보이니?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고 최대값은 0이 되는 거야. 어떤 게 더 편해? 두 번째 게 바로 보이면 훨씬 빠르겠지. 실수만 안 한다면. 그래서 보통 절대값 그래프가 무섭기 때문에 애들이 이 첫 번째 방법으로들 많이 풀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 해설지들 보면 다 이 첫 번째 방법으로 해설이 나와 있을 거야. 그치? 하지만 우리가 두 번째 걸로 그릴 수 있으면 두 번째 걸로 그려서 푸는 게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푸는 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이해됐니? 응? 좋아요. 자, 이제는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차함수의 관점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돼. 그리고 2차 함수 또는 유리함수의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봐봐. 2차인데 제가 제곱이 되어 있는데 사인이랑 코사인이 섞여 나와. 지금 보면 2차는 사인인데 1차가 코사인이지. 이럴 때는요. 무조건 1차에 나와 있는 문자로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그냥 여기 식에서 사인 x를 t로 치환했어. 그럼 저 코사인 x를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야. t에 대해서. 그치? 아, 선생님 나타낼 수 있어요. 막 이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럼 갑자기 무리함수가 생기는데 안에 게 2차식이 되면서 그냥 미적분 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러면 너네가 그렇게 풀 수가 없잖아, 당연히. 나도 그렇게 안 풀거니와. 그러니까 근데 이제 2차식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합해서 1이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문자로 변형이 가능해요. 1차식은 변형을 못하니까 이 2차식을 1차식에 있는 녀석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인 제곱이 나와 있지만 저 녀석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이용해서 이 녀석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2차 함수를 한번 변형을 시켜주고 가자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세요. 그럼 이때는 주어진 뭐 x값의 범위가 따로 없으니까 코사인 함수의 치역인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를 꼭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2차 함수를 바라본다면 마이너스 2t제곱에 플러스 4t에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탄생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는 어때? 마이너스 2로 묶어주게 되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괜찮니? 그럼 이제 이 녀석이 2차 함수잖아. 꼭지점 1,5인데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까지만 그려지니까 우리가 마에 대입한 게 최소값이 되고 1 대입한 거는 5로 나와 있으니까 최대값으로 그냥 써주면 돼.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4에다가 플러스 5 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정도 나올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요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은 5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야. 얘는 무조건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 거 느껴지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사인 x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유리함수입니다. 그래서
sin x를 t로 치환할 때도 마찬가지로 sin x의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어둔 다음에 y는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유리함수 좀 기억은 나니 근데? 어느 정도는 나? 가물가물하지? 많이 가물가물할 건데 쌤이 천천히 한번 식변형을 해줘 볼 테니까 잘 봐봐.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할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변형되는 거 혹시 느껴질까요? 그러면 이제 점근선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0이랑 얘는 y가 점근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t는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고 분자가 양수니까 우리가 이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1, 4분면이랑 3, 4분면 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됐던 거 기억하죠? 얘가 음수였으면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그러니까 쌤이 이런 식으로 그릴 텐데 여기에서 최대 최소를 따지는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t가 마이너스 2니까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이 여기쯤 있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7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정도 대입하게 되면 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7이고 최소값이 1입니다.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 함수랑 유리함수 이용해가지고 최대값 다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기억을 잘해야 돼. 유리함수까지 쌤이 봤을 때 방학하고 독서실 다니면서 혹시 공수2 시작할 거야? 2월 말까지는 끝내면 참 좋을 것 같아. 한 달 잡고 해. 타이트하게. 그냥 개념 원리 같은 거 한 권 있잖아. 막 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개념 원리 갖고만 해. 그리고 뭐 어느 정도 투자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월금에 이제 대수로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냥 여기서는 이제 선택인데 공부 시간에 혼자 짤 때 저는 그냥 뭐 수학하는 날은 그냥 수학하는 날이 좋아요 라고 하면 그러니까 월금에 맞춰서 너가 공수2를 혼자서 공부를 해도 괜찮고 근데 월요일에 이제 공수원 심특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수요일 금요일로 정해가지고 하면 또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수요일은 공수 원투고 월요일은 이제 공수 원이랑 대수 이제 금요일은 공수 투랑 대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그림이 이쁘죠? 그쵸? 공부할 때? 나라면 그렇게 할 듯. 그래서 월수금은 그렇게 뭔가 진도 나가는 느낌? 그래서 수학 공부하는 느낌하고 이제 화요일이랑 목요일 같을 때 이제 숙제를 좀 하겠지. 이제 여기 이 반에서만 숙제가 나갈 거야. 우리가 특강은 숙제가 없어요. 내가 너네 숙제 내면 안 해오고 그럼 특강 진행 안 될 거 뻔히 알아가지고 그냥 특강 때 문제 풀게끔 다 내가 수업을 준비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죠, 그죠? 그래서 쌤 추천 수금 그래도 한 2시간씩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주일에? 그러면 이제 둘둘 하면 4시간 공부하겠네. 그러면 하루에 중단어 하나씩 나가세요. 그러면 쌤이 강의 계획서를 짤 때 보통 그렇게 짜거든? 그러면 이제 한 7주 정도 나와. 그러면 이제 딱 끝나잖아, 2월 달까지. 그렇게 공부하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 몰라, 그거보다 더 빨리 걸릴 수도 있어. 그리고 그 뭐냐, 만약에 불안하면 그 쌤이 그 짜줄게.
그러니까 주차별로 어떤 거 공부하면 좋을지 너가 아마 감이 없을 거잖아. 그러면 내가 정해주는 범위대로 그래도 하면 좋잖아. 그거를 이제 거기에 내 관리형 독서실에 나 이렇게 공부할 거임 검사해주셈 이러면서 내 그런 거 해주라고 관리형 독서실 다니는 거거든. 어. 관리형 독서실도 되게 웃겨. 그게 언제부터 갑자기 유행이 돼가지고 아니 해주는 거 진짜 없거든. 근데 더럽게 비싸 월에. 그리고 나도 처음에 그런 거 생기고 와 진짜 돈 쉽게 번다 개꿀이네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거기를 잘 활용해야 되니까 너가 이제 그렇게 공부 계획서를 뭔가 짜가지고 다른 과목도 막 짜가지고 그쪽에 이제 보내주면 그쪽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해줘. 보통 막 핸드폰은 막 당연히 내고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될 텐데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쌤이 참고용으로 보내줄게. 그 공수2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지. 공수1이랑 대수는 내가 다 해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공수2도 제가 계획서를 짜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너가 혼자 공부하다가 질문 뭐 다 해결이 되면 좋은데 다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막 실력 업 같은 거는 막 해설 봐도 이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냥 그럴 때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쌤한테 물어봐. 아니, 그 정도는 내가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가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제 삼각함수랑 이제 마지막 개념인데 방정식, 부등식에 대해서 배울 거야. 개 쉬워요. 할 게 없어. 사실 이거 단어 왜 빼놓은 건지도 모르겠거든. 그냥 자 정확하게 이거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그냥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그래프만 잘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방정식 이제 보통 방정식은 우리가 특수각으로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30도, 60도, 45도, 90도, 뭐 빵도 이런 것만 딱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오늘 배운 우리가 이제 각변환 공식들 있잖아. 그러니까 뭐 사인 파이 플러스 x, 사인 파이 마이너스 x 이런 거 있지. 이제 그런 거를 잘 구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배워볼게. 개념 뭐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 문제로 가면 돼.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기 때문에 얘를 염두할 때는 첫 번째 그래프를 잘 그린다. 두 번째 그냥 푼다. 그러시면 돼.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2 sin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싶대. 그럼 얘 이거 2로는 당연히 나눠줄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좌변이 sin x나 코사인 x가 되면 좋거든.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x 값인데 0에서부터 2파이 사이까지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한 줄기네. 그지? 그러면 그리세요. 이렇게 그릴 수 있지. 그 다음에 잘 봐. 여기다가 y 붙인 다음에 상수함수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그으세요. 교점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죠. 이 2개만 각각 구해주면 돼. 그러면 사인에다가 뭘 대입해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올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음수에 대한 거는 잘 안 배웠잖아. 지금부터 이용되는 게 삼각함수의 대칭성이니까 여기는 한번 잘 들어봐. 선생님, 저는요 2분의 루트 3이 되는 지점은 알아요.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각이 뭐지? 그쵸? 3분의 파이죠. 나 이제 도로 얘기하면 조금 어색해가지고 3분의 파이예요. 자, 그럼 잘 봐봐. 여기가 3분의 파이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일 것 같아? 그치? 여기서 뭘 쓰는 거냐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x가 사인 x랑 똑같다를 쓰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쓸 거냐면 사인 파이 플러스 x는요 마이너스 사인 x였던 거 혹시 기억나? 맞지? 기억해요? 파이에다가
얼마만큼 더했을 때 이 녀석이 나올까를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요 떨어진 길이가 3분의 파이만큼인 거 혹시 보이니? 그래서 우리가 점대칭성을 활용하면 겁나게 쉬워져요. 이게 뭐냐? 이 둘이 파이, 0 대칭이고 여기서 이 두 녀석, 오야 그림을 너무 잘 그린 것 같아. 둘 다 파이, 0 점대칭인 거 보여? 그래서 지금 요 3분의 2 파이랑 요 첫 번째 파란 색깔 점이랑 더했을 때 이 파이가 나와야 돼. 이거 두 녀석의 평균이 파이여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앞에 3분의 파이랑 뒤쪽에 파란 색깔 점이랑 더했을 때 이 파이가 나와야 돼. 그래서 쌤이 처음에 가르칠 때 삼각함수가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원점 대칭이 있다고 가르쳤잖아. 사인 함수가. 근데 2분의 파이 선대칭도 있고요. 파이, 0 점대칭도 있고요. 또 여기 2분의 3 파이 선대칭도 있어요. 이거 두 개가 이 선대칭이거든.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 이 성질들을 이용하면. 근데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막 이런 선대칭까지 또 막 도입하고 하면 너무 좀 힘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운 공식으로 그냥 여기가 3분의 2 파이인 것까지 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점대칭 이용하면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향으로. 나중에 있잖아. 삼각함수 그래프가 많이 익숙해지면요. 그냥 이게 지금 2분의 파이거든. 그래서 요 녀석이랑 대칭이 돼야 되려면 더해가지고 파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3분의 2 파이인 게 눈에 보일 거야. 이거는 그래프를 많이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거거든. 근데 지금은 쌤이 각변환 공식으로 일부러 설명을 해준 거니까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 그래서 여기 각도가 각각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는 3분의 4 파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더했을 때 2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5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x를 적을 때 3분의 4파이랑 3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문제가 끝나요. 이해됐죠?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이 조금 더러워요. 자, 물론 우리가 배웠어.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요 안에 들어가도 우리가 막 평행이동 시켜서 그릴 수 있는 걸 배웠었지. 근데 그 그래프를 그리면 조금 뭐 안 풀리는 건 아닌데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각도가 그냥 이쁜 게 최고야.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하는 스킬을 쓰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살짝 달라지니까 잘 들어야 돼. 2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쌤이 t로 치환했단 말이야. 근데 치환할 때는 무조건 범위 생긴다고 가르쳤었지. x의 범위가 0 이상 파이 미만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였다가 2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였다가 3분의 파이를 더하게 되면 t가 나오게 되는 거지. 요거 납득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 코사인 t가 2분의 루트 3을 만족하는 t의 값이 3분의 파이부터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까지 t를 일단 구해. t를 구한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t라고 치환했었으니까 구한 t를 바탕으로 x 값을 따로 또 구해주면 되는 상황인 거야. 이거 상황 이해됐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또 코사인 t가 2분의 루트 3 이렇게 이쁜 모양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래프가 그리기 쉽죠? 이렇게 한 사이클이고 내가 반 사이클 한번 더 그려볼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여기 2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때 봐봐. 2분의 루트 3은 제일 예쁜 거 t가 얼마일 때 딱 처음에 나올 것 같아? 코사인 몇 도가 2분의 루트 3이었어? 맞죠 맞죠? 30도니까 몇 분의 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봐. 이 녀석을 y라고 두고 싹 그었어. 그때 이제 2분의 루트 3을 만족하는 값은 6분의 파이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거야. 근데 애석하게도요. 요 범위에 들어오지 않아. 보이니? t가 3분의 파이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구하게 되는 녀석은 요 뒤에 두 개의 교점일 것 같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들어요. 괜찮니? 그러면 잘 봐. 자, 첫 번째 방법은 여기를 구할 때는 코사인 그래프는 x 이퀄 파이에 대해서 선대칭이기 때문에 요 6분의 파이랑 여기 두 번째 이제 t 좌표랑 더했을 때 2파이가 나오면 돼. 그래서 저기가 6분의 11파이로 구해주면 돼요. 이 두 번째 파란 색깔이. 근데 지금 이런 선대칭이나 이런 게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각변환 공식에서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랑 똑같았던 거 혹시 기억나? 그러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가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 6분의 11파이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괜찮니? 그리고 방금 우리가 여태 배운 그 각변환 공식들이 다 삼각함수 요 선대칭, 점대칭에서 다 비롯되는 공식들이거든? 그거는 쌤이 다음 시간에 지환이 오면 한 번 더 그래프로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공식이 훨씬 더 잘 외워질 거야. 근데 오늘은 우선 요 코사인 6분의 파이랑 또 코사인 6분의 11파이랑 똑같아져. 요 가운데는 생길 수가 없어. 이해되니 이거? 여기 가운데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각도가 없어요. 그래프 생긴 새를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점은 있잖아. 어떻게 판단하냐면 주기성으로. 다음 사이클은 여기가 이제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로 구해주면 돼.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 두 녀석이 t는 2파이에 대해서 선대칭이기 때문에 더했을 때 4파이가 나오는 걸로 구해도 돼. 그냥 자유입니다, 저기는. 근데 우선은 쌤은 주기성으로 설명을 해줄게. 그럼 이제 t의 값이 6분의 11파이랑 그 다음에 6분의 13파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거든? 그럼 이제 t 대신에 다시 2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은 6분의 11파이랑 6분의 13파이이기 때문에 천천히 계산, 얘는 지금 6분의 2파이이기 때문에 6분의 2씩 빼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 보여? 따라서 x값은 12분의 9파이랑 12분의 11파이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x가 요 주어진 x 범위에 다 들어오는 것도 보이지? 그러니까 잘 찾았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돼. 뭐 얘는 약분해가지고 4분의 3으로 최종적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잘 그려야 돼. 치환한 다음에 그래프 개형을 잘 그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풀어보자. 좋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요 녀석은 봐봐. 이 문제 맞니? 맞네. 자, 1차식은 바꿀 수 없다 그랬으니까 2차식을 바꿔보자. 이렇게 바뀌는 거 인정? 그럼 쌤이 얘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봐봐. 쌤이 sin x를 t로 치환하면 이런 식으로 범위가 생기고 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혹시 보이니? 그러니까 t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t가 sin x였잖아. 그러니까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1이 나오는
x 값들을 싹 다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네. x가 0부터 2파이 사이일 때. 괜찮니? 그래서 쌤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자, 첫 번째 1이랑 만나는 지점은 여기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x는 2분의 파이가 나오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 아래쪽에 이렇게 선이 그어지겠네. 그치?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것만 잘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사인에다가 뭘 넣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y는 2분의 1부터 먼저 그어보는 거야. 2분의 1을 그었을 때 잘 봐. 요 처음 생기는 교점은 우리가 그렇지 제일 예쁜 거 여기에 6분의 파이야. 그러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야. 여기는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야. 여기는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야. 이거 이해돼? 이게 다 보이면 이제 문제가 야미하게 풀리게 되죠. 지금 두 개의 x좌표가 이런 식으로 각각 표현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2분의 파이 하나랑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돼. 괜찮죠? 자, 17번 보자. x의 범위부터 먼저 파악해. 0부터 파이 사이야. 근데 x-3분의 파이를 쌤이 t라고 치환했을 때 이 x의 범위에 맞춰서 t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납득이 되시나요? 그럼 우리가 sin t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저 범위에 맞춰서 잘 그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프가 별로 고려할 게 없게 생겼어. 내가 이런 식으로 sin t를 그린 다음에 잘 봐봐. 여기 경계점이 60도인 거 보여? 그러니까 마이너스 60도니까 여기에쯤 찍히겠다. 그 다음에 이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요. 내가 y는 2분의 루트 3 선을 그었을 때 이쪽이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야. 이거 납득되니? 여기가 3분의 파이이기 때문입니다.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찍어낼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y 값으로 같겠지. 그리고 지금 얘보다 큰 쪽이니까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야. 원하는 x값의 범위는. 저 사인 t 그래프가 2분의 루트 3보다 항상 함수값이 커달라고 그러니까 t의 범위는요. 3분의 파이부터 등호 들어가고 3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괜찮니? 근데 이거를 다시 우리가 x로 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x는 t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t 플러스 3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가 다 3분의 파이씩 더해주게 되면 x의 범위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각을 먼저 치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내는 거야. 자, 얘도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t로 치환했을 때 이번에는 더해주겠죠? 그러니까 t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탄젠트 그래프는 우리가 주기가 파이였고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졌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가 파이야. 그리고 잘 봐. 여기가 3분의 파이로 나와 있으니까 경계선을 먼저 그어. 근데 우리가 루트 3일 때 여기에 값이 3분의 파이였던 거 기억나니?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그래프의 개형은 지금 이렇게 생겨 먹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주어진 범위에서. 근데 우리가 어떤 범위를 구하고 싶냐면 요 y는 1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대. 그러면 1은 루트 3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고 탄젠트 얼마가 1이 나왔지?
45도니까 4분의 파이야. 경계값이 4분의 파이가 되는 건데, 자 여기는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겠지. 그러니까 4분의 5파이. 근데 봐봐, 저 녀석보다 아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족하는 그래프가 뭐밖에 없냐면 요쪽 라인밖에 없어요. 괜찮지? 왜냐면 여기는 이제 위로 뻗어나가는 녀석이니까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루트 3보다 큰 쪽이니까 넘어가고 요쪽에서만 그려지는 x의 범위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t축이다 보니까 t의 범위는요, 요 점근선 t는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었으니까 2분의 파이보단 크고,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보다는 작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서 쌤이 등호를 빼준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t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고, 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씩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뭐 계산하면 뭔가 나오겠다. 괜찮니? 이런 식으로 각도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얘를 쓸 때 잠깐만 여기 내가 잘못 구했지. 그냥 6분의 파이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할 때 우리가 2분의 파이를 잘 따져줘야 돼. 탄젠트 2분의 파이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녀석만 잘 따져줘서 범위를 구하게 됐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그냥 저 6분의 파이에서 12분의 11파이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x 값이 지금 2분의 파이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은 따져줘야 되는데, x 플러스 3분의 파이였잖아.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우리가 이 6분의 파이보다 크다가 되니까 각도가 2분의 파이가 넘어가서 점근선은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게 가장 많이 틀리는 포인트야. 이거 계산하면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막 너네가 이래. 선생님 x 2분의 파이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거든. 근데 애당초에 우리가 정의된 함수가 x 플러스 3분의 파이였기 때문에 x가 3분의 파이보다 크면, 6분의 파이보다 크면 그냥 x 플러스 3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족하게끔 나오는 거야. 괜찮니? 좋고요.